석현은 취미처럼 주변 남녀를 엮어주는 걸 특히 재밌어 했는데 재영이 이혼하자 재영에게 책임감이라도 생긴 것처럼 여자를 소개하는데 더 적극적이었다. 금방 이사한 듯 어수선한 집은 딸깍거리는 마우스 클릭 소리 말고는 고요했다. 음악이나 TV, 소리를 내는 어떤 것도 켜지 않은 채 어둑어둑한 거실 소파에 눕듯이 앉아서 재영은 노트북 모니터에 밝은 빛을 받으며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읽어내려가고 있었다. 재영의 집은 혼자 살기 딱 좋은 아담한 크기의 아파트였지만 거실에는 재영이 자리 잡고 있는 도무지 집과 어울리지 않는 너무 커다란 소파가 꽉 차듯 놓였고 주방의 냉장고나 방에 놓은 침대도 사정은 비슷했다. 수영과 살던 30평대 집을 팔고 혼자 살 집으로 갑자기 이사했을 때 그 집에서 쓰던 살림을 모두 가져왔으니 재영의 집은 온통 큰 것들 뿐이었다. 재영이 장만한 집이었으니 팔 이유도 재산 분할도 없었지만 재영은 그 집에 산다는 걸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집에 살면서 버림받은 기분이 수시로 올라오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수영이 그 집을 애지중지 아꼈다는 게 가장 싫었다. 인테리어는 물론 가정과 가구 모두 수영의 손이 가지 않은 게 드물었지만 수영은 자기 옷가지와 소지품만 챙겨서 가볍게 떠나버렸다. 한때는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너무나 쉽게 등을 돌려버리는 모습은 재영에게는 은근하게 쑤시는 상처로 남았다. 무슨 심정인지 재영은 가구와 가전, 사소한 물건들까지 모두 꾸역꾸역 작은 집에 집어넣었다. 재영이 가졌는지도 몰랐던 정체 모를 완고함이었지만 재영은 수영이 버리고 간 것들이 너무 가엾기만 했다. 물론 집을 빼곡히 채운 물건들 때문에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지자 어쩔 수 없이 당근으로 팔아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재영은 물건들을 헐값이나 무료 나눔으로 넘겨버린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몸이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게 얼마나 마음의 그늘을 잊게 만들어주는지 알게 되었으니 쓰잘데기 없는 고집을 부려서 고생을 사서 한다는 엄마의 타박은 재영의 귀에까지 들어올 수 없었다. 그냥 후배들 중에 뽑아. 그 바닥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고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인데 왜 페이닥터 하나 뽑는 거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냐? 재영은 이력서들을 살피며 동기 석형과의 통화를 떠올렸다. 페이닥터가 수십 명이 있는 대형 동물병원을 가졌다면 나도 이렇게까지 안 하지. 너한테 의논이랍시고 얘기를 꺼낸 내가 미친놈이다. 석현이 어쩐지 신나하는 투로 늘어놓는 잔소리를 들으며 재영은 생각했다. 석현 같은 금수저 수의사에게 재영의 삶은 불필요한 노력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걸 재영이 모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석현의 말 중 틀린 얘기는 없었다. 재영과 석현은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를 나왔으니 재영의 후배들이 당연히 한국 최고의 수의사들일 거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 당연했으니까. 하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가 여러 명일 때와 한 명일 때는 달랐다. 재영에게는 결이 맞는 자신의 병원, 얼결 동물병원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고 보니 병원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자식한테 한 소리 들었었지. 석현은 병원 이름을 그렇게 짓는 의사가 어딨냐며 학교 이름을 넣는 것도 마케팅이라면서 빨리 바꾸라고 성화였지만 재영은 확고했다. 얼결에 병원을 낸 게 맞지 뭐.
병원을 운영한다는 게 재영에게는 너무 막막하게 느껴져서 그는 40이 다 될 때까지 섣불리 개업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살았다. 결혼 후 수영의 설득에 못 이겨 개업을 생각하게 되긴 한 건데 애초에 수의사가 페이닥터로 일하는 게 사람들 생각만큼 여유로운 건 아니었다. 다만 재영은 출신 학교와 경력, 실력이 더해지자 병원을 골라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여서 개업이 절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더 큰 포부가 있거나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재영이 수영의 설득대로 개업을 해야 하는 건 맞았다. 재영이 개업을 결심하기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개업이 실행된 건 빠르고 충동적이었다. 우연히 지금 병원의 자리를 지나는 길이었고 일종의 데자뷰였던 건지 거리와 위치가 너무 낮에 익어서 재영은 언젠가 온 적이 있던 곳이었는지를 한동안 곱씹어 보며 주변을 여러 번 서성였다. 한국이라는 나라, 도시가 다 거기서 거기니 낮에 익은 건 당연한데 그런 낯익음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재영은 세입자가 떠난 지 오래된 듯 휑하고 쓸쓸해 보이는 매장 통창에 덕지덕지 붙어 있던 부동산 전화번호 중에 한 곳을 골라서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중개인의 태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만 않았어도 그저 약간 아쉬워하며 스쳐 지나갈 수 있었을 테고 재영은 여전히 페이닥터가 수십 명쯤 되는 대형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을 것이다. 중개인은 지금 매장 앞이시라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듯 말하더니 1분도 되지 않아서 가디건을 제대로 갖춰 입을 새도 없이 엉성한 차림에 굽이 높은 사무실 슬리퍼를 끌고 뛰어왔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환영 깃발이나 되는 양 재영을 향해 기운차게 흔들면서 큰 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이죠? 중개인은 재영이 가타부타 말도 꺼내기 전에 매장의 문부터 열어주었다. 통창이 있는 매장이어서 내부는 이미 보았는데도 중개인의 강권으로 들어간 매장의 분위기는 밖에서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다. 이전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베이커리 카페였다는데 그런 흔적은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동물병원이라고요? 딱 좋네. 이 동네에 개 키우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햇빛도 잘 들고 여기 건물주분도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거의 해외에 계셔서 터치도 별로 없으시거든요. 마침 딱 지금 한국에 계시니까 맘만 먹으면 오늘 당장 가계약금부터 입금하시고 바로 계약하실 수 있어요. 매장 안에 들어섰을 때부터 재영은 중개인의 빠르게 내달리듯 이어지는 얘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바로 여기였고 이곳에 병원을 내야만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꽉 채웠다. 중개인의 바람대로 바로 그날 계약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가 수영에게 말했더니 수영은 재영이 큰 사고라도 친 것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개업할 자리를 그렇게 계약하는 사람이 어딨어? 쥐구멍만한 원룸 하나도 그런 식으로 얻는 게 아닌데 오빠는 진짜 왜 그래? 재영은 개업을 해야 한다며 한 달 넘게 닥달을 해서 재영을 괴롭혔던 수영의 전적을 상기시키고 싶었지만 만약 그랬다간 다툼이 크게 일어날 것 같아서 입을 닫는 쪽을 택했다. 돌이켜보면 수영이 개업을 종용했던 건 수영 나름대로 재영과 헤어지지 않을 이유를 만들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었다. 페이닥터보다는 병원 원장이 남편이라고 내세우기 더 좋다고 생각했을 테고 재영의 좋은 조건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미련도 있긴 했겠지.
그나저나 너 소개 안 받을래? 소개? 우리 병원 닥터 언니인데 나이는 33이고 외국계 은행에 다닌대. 무엇보다 내가 사진을 봤는데 엄청 예뻐. 어때? 땡기냐? 재영이 수영을 만난 것도 석현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석현은 취미처럼 주변 남녀를 엮어주는 걸 특히 재밌어 했는데 재영이 이혼하자 재영에게 책임감이라도 생긴 것처럼 여자를 소개하는데 더 적극적이었다. AS라도 해주겠다는 건가? 아니, 안 땡긴다. 나보다 더 좋은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여자를 왜 나한테 소개하냐? 그 사람 이상형이 딱 너 같은 남자라잖아. 나 같은 남자? 내가 어떤 남잔데? 아주 재미없는 남자, 짜식아. 너무 재미없다, 재미없게 산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재영에게는 이제 상처도 되지 않았다. 최재영 하면 재미없는 남자가 꼬리표처럼 따라왔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반발심이 생기지 않았던 건 아니었다. 지들은 대체 얼마나 재밌게 살길래? 내가 남들 재밌으라고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재영은 속으로 투덜거리곤 했지만 너무 익숙해진 탓인지 이제는 그러려니 하게 되었다. 요즘 여자들 사이에서는 결혼 상대자로 재미없는 남자가 뜬다더니 참 이상도 하다고 재영은 속으로 혀를 차고는 소개 얘기는 더 듣고 싶지가 않아서 석현과의 통화를 서둘러 끝냈다. 혹을 때려다 되레 붙인 기분이 되어 재영은 소파만큼 커다란 쿠션에 머리를 기댔다. 이 쿠션 역시 수영이 소파 매장의 쇼룸에 진열된 걸 찾아서 산 거였고 커서 기대기 좋다는 것 말고는 재영의 취향은 아니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원자들과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재영은 빨리 끝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하품을 하며 노트북을 소리나게 닫았다. 오늘은 침대에서 자야 하는데 라는 생각과 다르게 배 위에 노트북을 놓은 채로 재영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